지도는 때때로 인간의 피로 그려진 잔인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러시아라는 나라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구 육지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거대한 거인이 왜 그토록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집착하다 못해 스스로의 파멸까지 불사하며 전쟁의 구렁텅이로 뛰어든 걸까요? 단순히 영토를 더 넓히고 싶어하는 독재자의 탐욕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름 끼치는 지리학적 저주가 이 땅 뒤에 숨어 있는 걸까요? 사실 러시아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안전해 본 적이 없는 거대한 공포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졌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넓은 땅 어디에도 침략자를 막아줄 변변한 담벼락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적 분쟁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간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지리학적 결함, 그리고 그 결함을 메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라는 심장을 도려내려는 러시아의 지독한 강박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집 거실 한복판에 대문도 없이 사방이 뻥 뚫려 있고 그 밖에는 당신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웃들이 서성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이제부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의 문고리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는지 그 냉혹하고도 슬픈 지리적 진실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본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러시아라는 거인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리학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 평원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 독일, 폴란드를 거쳐 러시아 심장부까지 이어지는 이 평원은 산맥이나 거대한 강줄기 하나 없는 말 그대로 광활하고 평평한 운동장과 같습니다. 침략자들에게 이곳은 고속도로나 다름없었죠. 서유럽에서 러시아로 갈수록 이 평원의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집니다. 폴란드 근처에서는 폭이 약 480km 정도지만 러시아 국경에 다다르면 그 폭이 무려 3000km가 넘게 벌어집니다. 이건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앙입니다. 막아야 할 정면이 너무 넓어서 군대를 어디에 배치해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바로 이 평평한 고속도로를 타고 모스크바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이 고속도로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거대한 방어벽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잃는다는 것은 모스크바라는 집 안방으로 들어오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죠.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의 장애물도 없이 적의 탱크가 시청 앞 광장까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형국인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취약한 구조죠. 이런 지리적 취약성은 러시아인들에게 지독한 피해 망상과 전략적 중심에 대한 강박을 심어주었습니다. 전략적 중심이란 적이 공격해올 때 후퇴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나치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끝도 없이 넓은 땅이었습니다.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산 것이죠. 독일군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미 보급로가 너무 길어져 지쳐버렸고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라는 공간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진작에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완충지대이자 목숨줄입니다. 나토라는 거대한 군사동맹이 우크라이나까지 확장된다는 것은 러시아에게는 턱 밑에 칼날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지리학적 저주는 바로 물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지만 그 바다의 대부분은 1년 중 절반 이상이 얼어붙는 차가운 북극해입니다. 해군을 키우고 싶어도 배가 나갈 길에 얼음이 가로막고 있는 꼴이죠. 러시아의 영원한 수건 사업은 사계절 내내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표트르 대제부터 예카테리나 여제까지 러시아의 모든 지도자는 이 따뜻한 바다를 찾아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반도와 흑해였습니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는 러시아 해군이 지중해와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교두보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국가가 되어 이 항구를 통제하게 된다면
러시아 해군은 사실상 거대한 호수 안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 자체가 무너지는 셈이죠. 2014년에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진짜 이유도 바로 이 생존이 걸린 항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인종적, 문화적 뿌리에 대한 집착이 기름을 붓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9세기경 세워진 키예프 루스, 즉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키이우는 어머니와 같은 도시이자 정교회의 성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뿌리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적 고향인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등지고 서방의 가치관을 선택한다는 것은 러시아인들에게는 정체성의 상실이자 가문의 몰락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서울이 한국 역사의 발상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이 우리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한 충격일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행보를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만큼 비옥한 흑토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 시절부터 구축된 거대한 공업지대와 천연가스 관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가스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땅을 통과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놓치는 순간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경제적 재앙이자 정치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가 유럽을 압박하던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크라이나라는 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파괴해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스탈린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아파트 지옥으로 변해버린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을 말입니다. 한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그곳이 왜 이토록 처참한 폐허가 되어야 했을까요? 지도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것이 평원이었기 때문이고 그곳에 따뜻한 항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대륙과 해양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산맥 하나만 가로막고 있었어도 바다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 평평한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리학적 조건이 인간의 의지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는 이 지리적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복속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안보의 논리지만 그 희생양이 되는 나라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폭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지리적 조건은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광활한 평원 위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그 침략의 경로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전략적 가치 때문인 것처럼 우크라이나 역시 그 가치가 너무나 커서 평화를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한 나라가 요충지에 위치한다는 것, 그것은 인류사에서 가장 위험한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러시아는 영구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린다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다시 러시아의 침공을 걱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비극을 보며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의 불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한반도의 운명 또한 이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대륙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단층선 위에 서 있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방파제이자 누군가에게는 교두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눈물은 곧 지정학적 숙명을 타고난 모든 국가의 잠재적 눈물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집착은 광기 어린 독재자의 선택인 동시에 지리가 강요한 생존 본능에 뒤틀린 발현입니다. 좁은 개천 수준의 갈등이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위태로운 세상에서 지리학은 우리에게 가장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의 심리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들은 항상 팽창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6세기 이반 4세 이후로 러시아는 매일 평균 130제곱킬로미터씩 영토를 넓혀왔습니다. 그렇게 넓히고 넓혀서 만든 것이 지금의 거대한 영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지켜야 할 국경선도 길어졌고 공포도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팽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 조각이 빠져나가는 순간 러시아가 쌓아 올린 제국의 성벽이 무너진다고 믿는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것이 크렘린궁을 지배하는 지리학적 세계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서사시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지리학적 요충지에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셈법을 읽고 대비해야 한다는 숙명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숙명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가려다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러시아는 그 숙명을 강요하다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되든 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의 옆집에 살아야 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서쪽 평원을 보며 공포를 느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리학이 쓴 가장 잔인한 드라마의 본질입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너무나 아플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국 땅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의 가장 아픈 페이지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정학적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가진 땅의 모양 그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리학은 운명이고 그 운명을 극복하지 못한 인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극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리적 숙명을 이해해야만 그 숙명을 넘어설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지리적 본능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셈법보다 더 정교한 생존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전 세계는 지리학적 욕망이 인간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집착이 비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지리학의 저주를 풀지 못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멀기만 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굴러갑니다. 그 톱니바퀴를 돌리는 동력은 때로는 경제고 때로는 정치지만 그 바퀴가 놓여있는 레일은 언제나 지리학입니다. 이 레일의 모양을 이해하는 자만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들의 슬픈 연결고리는 우리에게 이 냉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지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비극의 반복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지리적 한계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땅은 인간에게 풍요를 주지만 동시에 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잔인한 거래를 멈추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평원을 가득 채운 포연이 거치고 그곳에 다시는 지리학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지구에서 지도가 더 이상 전쟁의 도구가 아닌 공존의 이정표가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긴 시간 이 무겁고도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느낀 그 통찰력이 세상을 보는 더 넓은 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 지리학적 운명 위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 스토리텔러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가장 큰 가치입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식의 이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